네, EBS 스스로 배움터 학습 큐레이터 과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고1, 2 강의 강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고1, 2 과정을 수능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실크로드다라고 표현을 해 주십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중요한 숙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나 성향에 맞추어서 학습 로드맵을 이제 만든다던가 아니면 내가 부족한 부분 혹은 내가 보충하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과목별 이 밸런스는 어떻게 맞춰야 할까 등등에 대한 고민, 등등에 대한 컨설팅이 꼭 필요한 시기가 또 고1, 2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 함께 하시는 학습 큐레이터 여러분들이 고1, 2 과정의 학생들과 함께 할 때는 조금 더 큰 무게감을 느끼시면서 책임감을 느끼시면서 함께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의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고1, 2 과정의 강좌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초 개념, 그리고 기본 개념, 수능 기초, 시험 대비, 단기 특강 이렇게 5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기초 개념부터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게요. 수능을 준비하는 1학년부터 기초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2학년 학생까지 충분히 이 기초 개념 강좌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강좌가 지금 보시는 고등 예비 과정입니다. 예, 이 고등 예비 과정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전통적으로 수강생이 많은 또 강좌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많이 집중을 하면서 보는 강좌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을 한다. 가슴 벅차고 설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해 이럴 일을 우리는 항상 새로운 포부와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 고등학교에 입문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이 학생들의 열정을 제일 많이 느끼는 시기가 바로 이 고등학교 입문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학교 때 조금 공부를 못했더라도 다시 한번 다잡고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해야지 라는 포부가 있을 수 있고 중학교 때 공부 잘했던 친구도 욕심을 더 내서 고등학교 때는 더 잘할 거야 라는 열정 가득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선생님도 또 수강을 하는 우리 아이들도 열의가 가득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주축으로 해서 이 고등 예비 과정이 운영이 될 텐데요. 핵심 내용 정리 그리고 문제풀이 큰 카테고리는 이 2가지로 맥을 잡고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시즌 아주 단기간에 집중 학습을 하는 것이 바로 고등 예비 과정인데요. 여기에 올바른 학습법까지 제시를 선생님들께서 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 1학년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 개념을 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으로 나누게 되고 수학은 1, 2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맨 처음에 개념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예제를 보고 예제와 비슷한 유제도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핵심 문제까지 풀어보는 커리큘럼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수학 선생님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올바른 학습법과 관련이 된 얘기겠죠. 수강을 하려는 아이들에게 부탁 아닌 부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학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예, 쓰면서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해 주셨고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유태인 교육에서 하브르타식 교육이 있습니다. 토론식 교육이죠. 우리나라 도서관에 가면 거의 책장 넘기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가끔 기침 소리, 하는 소리 이 정도만 들리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의 도서관에 가면 시끌벅적합니다. 천정이 들썩들썩일 정도로 토론식,
자기가 충분히 지식을 알고 있어야만이 상대방과 나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 토론식까지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수학 강의를 그렇게 들어주십사라고 이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팁을 달아주셨고요. 영어도 뭐 유형별로 구문별로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초 개념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고등 예비 과정뿐만이 아니라 왕초보 개념 정리 과정도 포함이 됩니다. 이 과정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지까지 연결을 시키는 것이 왕초보 개념 정리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데요. 관련 수능 문제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능에 대한 개념이나 감을 익힐 수 있다는 것, 맛보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얘기가 되죠.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이 왕초보 이 개념 정리 같은 경우에는 각각 10강 내외로 짧게 포인트 강의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우선은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게끔 우리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초 개념을 맞추면 기본 개념의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이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네 글자, 기본 개념입니다. 우리 모래 위에 아무리 멋진 성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파도가 한번 휩쓸고 나가버리면 그냥 물거품 뿐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이 지방공사에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철조 공사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기본이 튼튼하지 않으면 종당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본 개념을 공부하는 강좌는 올림포스라는 강좌가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이 올림포스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기초 개념 강의예요. 내신도 대비하면서 수능도 같이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올림포스인데요. 이거는 개념 이해와 활용 그리고 이해도와 흥미를 높여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개념을 잡고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의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도 그 기준으로 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제 40강에서 50강 정도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부터 탄탄히 잡고 이제 타이트하게 우리 아이들 머릿속으로 집어넣어주는 강의가 되겠는데 개념을 쌓고 유형 문제를 풀고 그리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을 하면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이 됐던 영어가 됐던 국어가 됐던 머릿속으로 담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올림포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본 개념을 익히는 것은 사탐, 과탐은 뉴탐스런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뉴탐스런은 탐구 영역의 모든 개념을 아울러서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개념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 아이들이 익히기 때문에 풍부한 자료가 있다는 것도 바로 뉴탐스런의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겁니다. 이런 두 가지가 연계해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듣기에 정말 좋은 강의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뉴탐스런 강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개념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초 문제, 심화 문제 풀면서 내신도 잡고 수능도 잡고 기본은 기본 개념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데 기본기를 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가이드를 하시거나 혹은 큐레이팅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강의에 대해서 두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수능 기초 강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수능 고3이 되어서 수능을 치르기 전에 워밍업이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워낙
이 범위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죠. 수능 길잡이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 잘 다잡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수능의 기초 실력을 키우는 교재가 바로 수능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유형학습을 통해서 교과서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것을 잘 모를 때 이러이런 유형에 이러이런 개념이 있습니다라고 연계해서 익히게 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이런 걸 근간으로 해서 이제 만든 거고요. 유형별 풀이 전략 또는 예제로 수능의 출제 포인트를 아이들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는 방법을 제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수능의 지문은 워낙 길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잘 읽을 수 있는 노하우를 심어주어서 비슷한 다른 연계 강좌를 들을 때 기초 체력을 튼실히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수능 기초 수업, 수능 길잡이 수업이 전해주는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풀이 전략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독해를 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수능에 쓰일 수 있는 팁을 제시해 주는 것이 수능 길잡이, 수능 기초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기초에 필수 한국사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 수능 필수 과목으로 이게 국사가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꼼꼼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탐이나 과탐 그 범위이죠. 국사도. 이거는 풍부한 자료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게 그림을 그리듯 아이들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을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풍부한 자료가 같이 있다 보니까 한국사의 핵심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것이 필수 한국사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능 기초 강좌를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고, 자, 네 번째 커리큘럼입니다. 이거는 시험 대비. 시험 대비는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에 관련된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신 관리를 하는 거죠. 학생부 중심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에 대해서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가이드 해줄 때 제안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용 강좌가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이 무엇인지 짚어주는 거죠. 쪽집게처럼 딱딱딱딱. 그래서 시험 예상 문제를 푼다던가 시험에 나올 것 같다라는 문제를 집어주시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수능까지 또 이게 연계가 되는 개념도 습득이 가능하다 보니까 학교 내신뿐만이 아니라 수능에 대한 기대치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학교 시험 대비 특강도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시험 전에 단기간에 우리 아이들 서머리북 보듯이 그렇게 학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핵심을 학습을 해서 공부한 내용이 뭐였더라 다시 한번 머리에 목차도 이렇게 세워보고 시험에 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것이 시험 대비 특강이 되겠는데, 이건 시험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아이들이 다시 한번 1장에서 10장까지 있다고 하면 내가 한 9장, 10장 공부하는데 1장 배운 걸 다시 한번 복습할 때 그때 활용하면 좋을 강좌가 바로 이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시험 대비 강좌까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마지막 고1, 2학년의 중요한 강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데, 마지막 강좌는 단기 특강 및 기타 과목입니다. 공부에 대한 흥미를 만들어주는 이 특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능 대비나 내신 대비는 아니지만 공부에 도움을 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흔히 상식을 키우는 강의,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데요. 흥미를 유발하면서 학습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특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5분 한국사가 있는데 인물로 보는 우리 역사 100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시대 순으로 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인물별로 포인트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5분 안에. 그래서 한국사의 대표 인물 100인을 선정해서 이 100인에 대한 설명을 5분 안에 요점을 정리해서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저도 이 강의 들어오기 전에 이
한국사 5분 한국사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왔는데 윤봉길 의사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아주 흥미롭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서 머리도 식힐 겸 무언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구나라고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님의 대화에서 윤봉길 의사가 거사를 치르기 전에 자기가 6원 주고 산 시계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김구 선생님께 선생님의 시계는 얼마입니까? 했더니 2원이라고 하니까 그럼 바꿔서 하시죠 했더니 김구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윤봉길 의사 왈 저는 이제 시계가 딱 1시간밖에 필요하지 않으니 더 좋은 시계는 네. 국가에 해방하는 날까지 선생님이 착용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찡한 감동도 주면서 스토리가 그냥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인물과 연계된 그 역사적인 인물과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인물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역사적인 배경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요점 정리를 잘하고 포인트 설명을 잘 해주어서 아이들에게 양식이 될 만한 그런 강좌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들도 참 많이 좋아할 것 같고요. 자, 단기 특강에 또 이제 유명한 것이 세계 명연설이 있습니다. 세계 명연설을 영어 연설문으로 이제 듣는 건데 뭐 루즈벨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말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강의를 아이들이 이제 듣는 거죠. 영어 연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의미,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든지 위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의 주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또 습득하면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열심히 수능형, 열심히 내신 공부형 이걸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아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고1, 고2 강의 강좌에서는 바로 이 단기 특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1, 고2 과정은 수능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향하는 실크로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이고 또 그만큼 학생들의 양 어깨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옆에서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해야 하는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지 옆에서 잘 가이드 해주시고요. 또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수업을 배치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잘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또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의 사명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되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